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는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박은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상정의 복심. 맞습니까? 심상정 대표가 제 복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까? 그럼 저 심상정 대표가 친박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심상정 대표 이거 안 보거든.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와이 연구소 김성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싱크화에서 카톡 엄청 오던데요. 설문조사. 예. 네,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4,000명 넘어갔습니다. 김용민. 진짜? 네, 김용민 한 번 나가면 바로바로 200-300명씩 빡빡 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회원이 우리 4,000명. 예. 이 정치 보시면 예. 이해찬 대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요? 진짜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욕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아, 해봐요. 없었어? 여기는 한 번도 없었어. 설마 그거 다 보시게 하겠어요? 잘라 보겠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청자가 넓어요. 국회의원분들도 정치 부심 잘 보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야. 제가 YTN 요번에 이동영 작가님 거 하고 왔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모든 작가들이 다 PD랑 보더라고. 작가와 기자가 저한테 다 와서 김용민 씨랑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다고. 아이고. 아니 우리 김용민 KBS 엄청납니다. 라이브 네. 그 작가들도 다 보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다 봐야 다. 예, 그래서 이동영의 정면 승부에서 김용민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청취율을 갖자. 동시가 되더라고 몰랐는데. 예. 자, 뭐 그런 그래서 이야기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살짝 뒤진다 그러던데 살짝. 뭐야, 살짝? 이런 너털 웃음 좋은데요. 예. 여유로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살짝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걸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북핵 숫자하고 예. 미국의 핵보유 숫자하고 보유한 핵 숫자하고 그 그 정도 정도야? 비유. 그 정도야? 뭐 좀 좋은 걸로 비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Think-Why. 지금 또 무슨 일을 요즘 이제 세대 간에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갖고 지금 쭉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40대 이상한테 요즘 20대가 무슨 고민할 거 같냐 네. 물어보니까 80%가 취업. 그다음에 한 10%가 연애 및 결혼. 그 나머지 10%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정작 20, 30대에서는 취업 고민 한 20% 정도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일본도 많이 나오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약간 비극적인 거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연애가 1%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그러니까 본인 취업하고 진로를 세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우리 황현희 씨만 해도 20대 때 고민의 90이죠, 90은 예, 90은 연애, 여자 99예요? 뭐 예. 이런 거였는데 야, 그런 그렇구나. 것이 좀 작아서 정말로 이게 좀 요즘 세대들에게 연애라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때 막무가내로 덤비고 어떻게 나중에 되겠지 생각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세대라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게 연애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아니 이렇게 평가를 관심 해야 되나? 바뀐 것 같아요. 일본처럼 네. 관심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연애가요? 네. 네. 근데 연애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거는 분간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떤 선배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네. 세상을 막 욕하면서 네. 기타를 부수려고 하고. 네. 근데 그 알고 보면 연애 문제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네요. 대놓고 예. 자기가 연애가 고민이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은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근간에 계속 깔려서 가는 문제가 아닐까. 기본빵으로 간다.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연애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근데 좀 오히려 연애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안 되니까 연애에 대해서 저는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생각이 없는 애네라고 사회에서 좀 몰아갈 수도 있게 그럴 수도 볼 수 있겠죠.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현희 씨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일주일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예. 내일은 뭐 제 개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럼 누가 해요, 내일은? 내일은 아마 박준 변호사가 하게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지훈이가 예, 요번- 돌고 돌아서 이제 YTN 라디오에 갔는데 예, 예. MBC 하더니 그분 일주일에 스케줄이 100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 저기 작년에 예. 작년에 일한 것 때문에 올해 그 종합소득. 개인소득제, 종합소득 때
피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오. 우야꼬 우야꼬 이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도 세금 앞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아 근데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뭐 변론도 변론이지만은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변호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아니 얘기했어요. 하긴 해요. 갈 때마다. 로버트 할리 아저씨 하셨어요. 예. 변호사 할 시간이 없어 보이던데. 수임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도 뭐 박지훈 씨도 거의 이제 뭐랄까 그 관성으로 이게 이제 어떤 뭐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금요일에는 뭐 몇 시에 뭐가 있고 이건 잘 얘기를 못해. 네.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야. 금요일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하루가 끝나는. 그렇군요. 네. 저는 어쨌든 뭐 이번에 그 좋은 경험하면서 김용민 씨의 위대함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예.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에 한 4시간씩 털고 있으니까 네. 거기 생방송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계속 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그래요. 그런 내속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존경심 네. 또한 이런 경외감 리스펙입니다. 이런 거를 황현희 씨가 갖고 있는데 네. 김수민 씨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민 씨 어서 오십시오. 시사평론가. 네. 좀 존경 좀 한번 해봐. 네. 1초만. 딱 2초만. 우상 파괴자 김수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5분과 함께 김용민 씨를 포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상황인데요. 네. 뭐 이번 주는 주제가 2개입니다. 많죠. 예. 지소미아. 예. 그리고 조국. 그리고 또 하나 더 선거법까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바로 광고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가도 괜찮을 거 오늘 수인데 그럼 한 잔 먹어야 될 텐데.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좀 이따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뭐 이거 먹고 별일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우리 사곡 양조원의 알밤 왕밤주. 알밤 왕밤주. 좋다. 네. 예. 이 또 역시 충남 공주의 밤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 이 충남 공주가야 먹을 수 있는 거. 이제는 안방에서 김용민닷컴을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곡 양조원은 무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 업체입니다. 60년 전이 언제죠? 60년 전이? 60년 전이면 1960년대죠. 아 그런가요? 네. 벌써 50년대. 박정희 정권 때. 59년. 네. 59년이지, 59년. 자,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 업체입니다. 예. 충남 공주 마곡사. 마곡사 가보셨나? 가봤죠. 저 운동권들이 많이 도망간 대로 또 알려진 곳이 마곡사 아닙니까? 거기가 그 무슨 국제 연수원인가가 있어요. 그 마곡사 옆에. 예. 거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 워크샵이나 이런 거 많이 갔죠. 암울한 시대에 또 그 마곡사가 또 운동권들 도망가기 좋아요. 네. 거기가 깊거든. 그렇습니다. 들어가려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마곡사.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방이 마곡사. 둘려 있어. 그래서 이제 마곡사 자락에 맑은 공기와 아. 깨끗한 지하 안반수로 술을 만들었어요. 좋네요. 우리 땅에서 나는 공유와 과실, 한약재 이런 재료로만 우리 재료로만 술을 빚어가지고 맛과 흥분만 아니라 건강도 생각하게 하는 기업. 네, 그렇습니다. 사곡 양조원입니다. 또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을 발효해서 만든 밤 막걸리인데 밤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밤 막걸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 가평 가면 잔 막걸리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저 밤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공주 알밤의 발효 원료의 함유량이 무려 15%가 됩니다. 예. 자, 뚜껑을 여는 순간 밤 향이 은은히 퍼지면서 공주밤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주 특산품인 공주 알밤 중에서도 알이 굵고 율질이 좋아서 율질이라고 합니다. 율질이 예. 뭐예요? 그 율이 그 밤율자. 밤율자. 육질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율질이 삼율자 뭐 이런 거군요. 아주 좋아가지고 정말 단맛이 굉장히 강한 품종만을 원료로 삼았습니다. 빨리 먹고 싶네요. 보통 밤 막걸리 하면은 네. 그 인공 밤 향이 가미되거나 또 밥 한 번 넣어가지고 휘져가지고 만드는 그런 개새끼들이 있습니다. 족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발을 준다고요? 밥 한 번 너무 뭐라 그래. 야, 오늘 족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추억의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예. 밥한바? 예. 요즘 나와요. 요즘 나와요. 예. 예. 비비빅 같은 거 아니에요? 밥한바가. 예. 누가 봐. 비비빅하고 다르지. 그건 파시고, 예. 네. 이건 밤이고. 그렇습니다. 사곡 양조원의 알밤 왕밤주는 오직 공주 밤만을 사용했고 공주 알밤으로 발효 술밥을 만들어 주조한 진짜 밤 막걸리입니다. 예, 자 아이스팩과 아이스박스로 냉장 배송하기 때문에 뭐 배송도 안전하게. 이거 얼마입니까, 근데? 가격이 예. 알밤 왕밤주 750ml 곱하기 6병. 네네. 놀라지 마십시오. 12,000원.
잠깐만 그러면 2,000원. 2,000원. 2,000 이거 하나 2,000원이네요. 2,000원이야, 2,000원. 싸다. 이제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 사 먹을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아, 당연하지. 아사히 맥주 왜 먹어요? 아사히 맥주 안 팔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팔린다. 뺀 데도 있어. 아예. 그 맥주 중에 또 삿포로 맥주. 네. 거기는 지금 무급휴직 들어갔어요. 무급휴직. 워낙 안 팔려가지고. 아, 안 팔리는 게 당연하지.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자,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 예. 조심하세요. 예, 왜요? 술 안 드시는 분은 이거 금방 따서 흘러내려요. 제가 할게요. 이거 바로 따면 터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아, 예. 이게 달래줘야 됩니까? 달래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야야야 눌러.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이 좀 이상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소리도 약간 예. 이상하긴 하죠. 굳이 그걸 이렇게 좀 눌러주면은 예. 예, 이게 살짝 들어가고 이때 살짝 열어주면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아이고, 이거도 탄산 때문에. 선수야. 김용민 씨는 술 안 드시니까. 아니, 막이 요즘이기 때문에. 안 아, 먹죠. 이게 색깔이 이 밤색이네요. 예, 한잔 노란색이네. 오, 그러네. 자, 의원님부터. 네. 자, 의원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유 지나네 이거. 예, 자, 그리고 우리 성 형님. 예. 거기 옆에. 자, 아이고. 막걸리 또 여기다 먹어야 돼요. 여기다 먹어야 돼. 양은에다가. 자, 그렇죠. 황현희 씨. 예, 아유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00원이 뭐- 2,000원. 오늘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대리를 불러야 되겠네. 아니 지금 협정을 하자고 이거 아니 한 잔 먹고 대리 부르면 이거 되게 예. 화나잖아. 끝나고 하실까요? 끝나고 가는 거면 먹고 저도 먹고. 아유, 여보세요. 이따가. 자, 이따가. 예. 어디가 가기는.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일단 뭐 한 모금 하시죠. 한 모금. 아, 목이 목이 말라서 말라서 해야죠. 해야죠. 자, 아니 우리 김용민 씨는 물이라도 어떻게. 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도사인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목사님들도 뭐 드시던데. 존나 많이 마시긴 한데 김용민은 정직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어때요? 어때? 예. 오. 진짜 밥맛이 나네. 지금 밥맛 어우, 야. 막걸리들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밥맛이 나네요. 오, 그렇습니까? 밥 한 발을 푸는 것 같아. 진짜 밥 한 반 맛이 나는데. 밥 한 이게 발 맛이 진짜 나. 밥 한 반 맛이 나. 대신에 탄산 함유는 조금 적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뭐랄까 찐득하다 그럴까. 찐득함. 진하네. 아유, 그래요. 굉장히 탄산은 좀 잘 적잖아. 자, 김수희 평론가 어때요? 아니 뭐 아까 전에 어떤 술은 밤을 뭐 탄다면서 네. 밤향? 예. 저는 그런 술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밤주를 많이 먹거든요. 아, 밤막걸리를 그렇구나. 막걸리 집에 갈 오. 때마다 먹는데 그래요? 근데 탄 술과 진짜로 만든 술의 차이를 알겠다. 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진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 왕밤주 충청도의 문화유산이에요. 예, 그 김종필보다 더 똑같아요.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예, 아니, 진짜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예. 통상 이제 예전에 우리 김수희 평론가하고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 전화로 성대모사 하면은 못 알아차려요. 안 살아요. 아, 내 아주 뭐 김수민 평론가는 정말 똑같아요. 김종필보다 더 똑같아. 아, 더 똑같은 김종국. 예. 스피릿을 딱. 예, 스피릿 씨. 메소드. 아니 안주 소개 좀 해요. 자, 안주 소개하겠습니다. 먹게. 자, 여러분 안주 소개 이것도 아이고 쥐포인가요? 이게 쥐포입니다. 쥐포. 예. 야, 좋다. 이 영어로 이제 MB4 아니겠습니까? MB4. 예. 자, 이 야, 이 투박하다 있어. 이게 한동안은요. 엄청 두껍네. 2주를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국내산 참 쥐포입니다. 네네. 장시간 품절 상태였는데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시 물고기가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 수입이 아니라 국내산 참 쥐포를 잡아가지고 쥐치죠, 쥐치. 쥐포로 만든 거예요. 예, 이거 100% 국내산이군요. 그렇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먹던 두툼하고 노릇한 바로 그 참 쥐포입니다. 이 두께 보십시오. 와. 이거의 스테이크야, 엄청 스테이크. 두껍네. 예, 스테이크라고 하는 건 좀 야, 너무 과장이고, 예, 요거 하여튼 요거, 예, 아주 좋습니다. 맛있네. 예, 자, 이 국내산 참 쥐포, 예, 국내산 쥐치로만 만든 쥐포라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달콤하고 짭조름한 쥐치 본연의 맛과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 300g 7미 내외에 23,900원. 거기 가서 일단 맛을 봐봐. 비싸다는 생각을 싼 싹 거예요. 있게 만든. 국산에 이 정도 두께면 엄청. 원형에서 잡아온 거하고 달라요, 맛이. 예, 그럼요. 이게 쥐포 하나가 예. 그냥 쥐포 4개 어치만큼 분량은 되네요. 아, 좀 그래요? 두껍고. 예. 두꺼워요. 이게 원래 이 쥐포는 그러니까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싸게 파는 거 어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저기 저. 투명하게 보이잖아, 앞뒤가. 네, 예. 하나에 900원짜리예요, 그거. 네. 조미료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미원. 그 그럼. 맛이 미원 맛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건 진짜 이 생선 그대로의 맛이에요. 쥐치의 그 맛. 아유, 얘 육질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네. 아유, 어우, 진짜 맛있네요. 쥐포 진짜 맛있네요. 예. 이 얌 테이블이라고
수산물로 대박 났어 김용민닷컴에서. 대박난 통영에, 회사가 예, 많네요. 통영에. 야. 어떻게 미용사 업체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네. 내가 한번 4개 살려. 가격이 좀 되는 편인데 네. 가격이 돼도 이게 굉장히 사실 이런 쥐포 구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좀 삼천포 지포인가요? 거기가 삼천포가 유명했었죠. 유명한데 삼천포에 가면은 20마리 한 10만 원 하는 쥐포도 있어요. 맞아. 알포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고급 술집만 납품하는. 근데 그런 건 두께가 정말 이렇게 두꺼워. 이것도 멋지 않네요. 그러면 20마리 한 10만 원 이렇게. 하고. 이걸 이 정도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쥐포를 이상한 쥐포만 먹지 마시고 참 쥐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맛있는 쥐포예요. 네, 이 양태이블의 국내산 참 쥐포입니다. 참 쥐포. 네. 이런 거 이제 한 마리에 막걸리 한 2병. 네. 쥐포도 약간 중독이에요. 한번 까잖아요. 그럼. 한 6개 먹고 대책 자더라고요. 없어. 예.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계속. 자, 지소미야. 네. 아, 제가 한동안 또 어쩌다 가끔 미소진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미소진이. 비슷하잖아요. 이상해요. 미소지야. 네, 미소지야. 네,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자, 미소진이는 여성 혐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오늘 오후에 파기됐습니다. 네. 파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종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신 게 좋잖아요. 파기라고 하죠. 파기라고 할까요? 네. 그게 그 얘기지 뭐. 네. 사실은 조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장할 것 같은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방에 출석해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답을 한 거야.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당황했잖아. 분명히 둘이 만나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국방에서 그렇게 답을 한 거야. 그런데다가 오늘 비건이 왔잖아요. 비건이 하루 더 있는다네. 이게 뭔가 이게 좀 심상치 않구나. 그리고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했잖아요. 그 뒤로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정보 이 교류 협정을 요구를 했어요, 일본이. 그리고 계속 북한이 뭘 발사했잖아. 네네. 발사하면 요구하고, 발사하면 요구. 계속 열렸어, 이게. 그래서 이 와중에 저렇게 계속 그 정보 주고받고 또 8.15 때 대통령의 메시지 톤이 조금 한 톤 낮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어제 국방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비건 오고 이래서 안 되나 보다. 연장하나 보다. 예. 대신에 연장하되 뭔가 좀 이렇게 옵션을 달아. 하나 걸치는 예. 이 정도 선에서 하나 되지 정도.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파기를 결정해서 약간 그러니까요. 놀라기도 했고 그러나 기왕 하려면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괜히 단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이런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지소미아 어제 파기를 정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 어제 한중일 그 외무장관 회담까지 마지막으로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거의 뭐 냉랭했고 고노 네. 나오다가 이거 니콘이냐 뭐 캐논이냐 이러면서 그 새끼 씨발 깐죽대는 새끼. 거 봐. 족 같은 새끼. 정말 새끼. 수준 낮은 그런 식의 도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제 기자들한테 백브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심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저게 뭐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략적 군사적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 쪽에도 기우는 협정이고 아니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참여정부 인사들도 쓸데없다. 파기해도 상관없다. 아니 뭐 쓸데가 아예 없진 않겠지. 쓸모가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이 금과 옥조처럼 여길 만한 그런 협정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로 따지면 저쪽에 더 많이 기운 거고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파기한다 그래서 안보에 큰 문제가 있거나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미국이 이제 미국이죠. 이렇게 반응할 네. 건가였는데 뭐 정부가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미국과 그동안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득실 판단도 했겠죠. 우리가 이걸 파기했을 때 이 우리에게 돌아올 후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득실 판단을 했는데 나는 오늘 그 안보실 1차장이 국익의 관점에서 예비역 중장인가 중령인가. 국익의 관점에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안 보는 상대에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넘겨준다는 거는 이건 뭐 사실은 원칙적으로도 틀린 얘기고 또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때문에 아주 잘한 결정이고 나는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아,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에게 어떻게 안보 정보를 제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뭘 서로의 제스처라는 점, 그러니까 이건 외교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일본이랑 단교하고 전면적으로 붙어갖고 뭐 서로 무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쪽이 건조하게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으면 저희도 건조하게 지소미아를 배제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저는 옳은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지만 일단 첫 번째는 지소미아가 이제 3년 됐죠 아마 3년 전에도 한미일 공조는 튼튼하게 하면서 그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지. 그럼요. 그 전에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건 우리가 잡고 있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은 동맹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 이제 비건이 하루 더 머문다는 이야기에서 이게 파기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다. 이제 뭐 누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딱 한마디만 설명하면 된다. 이거 오바마가 한 거예요. 오! 그럼 트럼프는 no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그 취소를 할 거라는 거죠. 여하튼 오바마가 한 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건데 하여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내키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정도 양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사실 크지 않아서 손해가 없고 일본은 당장 이제 북이 미사일 쏠 때마다 어디 가서 정보를 구해야 되는지 이제 속이 달아오르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걱정은 아베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다음 단계로 어떤 강력한 또 한 방을 날릴 것인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고 뭐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면 받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그래서 전 그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지소미아를 파기할 걸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일로 철전지 연수가 됐으니까 서로 때려 죽이자라는 신호가 전혀 아니라는 점. 너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못 하겠네 하는 거고 네. 이후에 또 협상을 통해서 이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라고 하지만 연장을 종료한 것이고요.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필요하면 맺어서 또 지나가면 되죠. 하지만 일본의 대응을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임 평론가. 네. 일단 좀 혼자서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파기 가능성이 계속 높게 진단이 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 그냥 파기 안 하고 연장해버리면 이것도 좀 망신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는 파기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파기하려고 끝까지 끌어가다가 네, 막판에 오히려 연장을 염두에 두었다면 초창기에 강력하게 파기의 시그널을 줘서 예, 그렇게 붐업을 시킨 다음에 그냥 연장할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처음부터 계속 전략적 모호성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끝끝내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한국 정부는 정말 카드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라서 그 전략 흐름을 봤을 때도 물론 저는 이제 아침에 방송 나갔을 때는 연장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연장됐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아니요, 다른 패널도 다 연장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다만 요런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거 판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 질문이 들어올지 몰랐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거 예상해 주세요. 다음 어떻게 거요? 이 다음 그림 자,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일본이 뭐 맞보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는 막상 파기했는데 별로 당황하지 않는. 당황하지 않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는 분위기예요. 아베가 아니, 질문을 했는데 그냥 그거는 그러네요. 이게 비춰지는 모습 말고 네. 속으로 진짜로 예,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좀 거시기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전화해갖고 미사일 좀 쏴달라 그래야지. 몇 방. 그래서 도쿄 앞바다에 떨어져. 그 이제 미국하고는 교감이 있었겠죠. 그쵸, 미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교감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네. 이 결정을 했을 텐데. 아니 당연히 있었죠.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최소한 마지막까지 그 결사 이 저지하겠다, 결사 반대하고 나왔으면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설득을 했거나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가 불만이지만 양해한다라는 정도의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게 군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에서 뭐 이렇게 쏘거나 이러면은 우리 정찰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그걸 갖다 감시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대북 휴민트 정보, 인적 정보, 탈북자 뭐 등등 통해서. 근데 이제 후자는 일본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이제 이 감시 위성도 있고 이지스 하면서 레이더로 뭐 관측도 하고. 근데 쏘면 쏜 지점과 이런 거는 여기서 먼저 파악을 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쵸. 다만 이게 이제 쭉 그 비행해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지점을 이제 일본의 그 정찰 위성이나 이지스함이나 이런 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실제 군사적인 가치나 의미보다 어쨌든 한미일 이 삼각 방위 체제를 굳건히 하고 또 북중로를 견제하고 이런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 큰 실익이 있어서 했다기보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 직전에 맺어졌어요. 그만큼 미국이 한 보름 이걸 전인가 갖다가, 그렇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듯이 맺은 협정이어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시점도 됐어. 꼭 이 한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의 양상과 관계없이도 이 자체의 군사적 실효성이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 볼 점이 됐고, 아까 이제 김 보좌관도 얘기했지만 한일 관계 좋아지면 다시 맺으면 돼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적이하고 단교하고 뭐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정보를 주고받은 것 뿐인데 그걸 중단한 겁니다. 아쉬운 대로 일본한테 조선일보를 대신 구독료 내주고 이거나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뭐 보고 일본어판 있잖아. 다 나오고. 야후제편에서 이미 일본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으니까. 제목도 아주 세게 뽑아가지고 네, 그렇죠. 일본이 마음에 드는 제목. 네, 일본 그 조선일보 보시고 만족하시라고. 제가 나름 그러면 요트 신문이라고 일본에서 하니까. 조선일보 신문지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파쇄기로. 파쇄. 아니 좀 궁금한 게 계란판 만들려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득과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얻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치 그거는 우리의 존심을 세웠다는 점이 가장 자존심. 네, 존심을 세웠고 그리고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한미일 이 뭐 그동안에 뭐 공조 외교 따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거를 뭐 파기하고 그 새로운 독트린을 세우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때마침 오늘은 처음이죠. 맞대요. 정술국치 조인 110년인가요? 111년인가? 네. 네, 111년. 그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네. 근데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전쟁 과정에서나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대외 정책 이걸 보면 기존 국제 질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다음에 아베가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우리를 향한 도발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기 국익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존의 뭐 한미일 뭐 한일 간의 우호 설린 관계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출발선에서 총소리 울리면 뛰어야 되는데 다 먼저 뛴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뛰어야지. 뛰어야지. 그래서 국익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뉴노멀 시대에 국익에 기초해서 안보든 경제든 사고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변이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뭐 기존 질서에 얽매여서 한미동맹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에도 일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런 지도적인 국가로서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서 한일 간에 이게 경제 충돌이 거의 뭐 전쟁 양상으로 확대되는데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당신들끼리. 그래 놓고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노할 땐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유승민- 유승 상황에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좀 나름대로 말이 통하고 상식이 있어 보이고 논리가 있어 보이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네.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소미아의 파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미일 3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양해각서와 한일 간 지소미아는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간 경제 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저분은 네. 자주국방이나 자주독립국가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게다가
아니 북핵으로부터 일본한테서 우리가 받는 정보가 북핵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설사 뭐 북핵이 우리를 겨냥해서 날아온다고 쳐봐요. 일본으로 받는 정보가 그게 그걸 막을 수 있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내 유승민 씨 예전에 사드 때부터 느꼈던 건데 한때 저 사람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슨 저게 아닌가 스파이 아닌가라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들 정도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국방위원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국회에서. 아니 그분이 이 사람이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사드가 쟁점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도 안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 저거 미국 군산복합체 앞잡인가? 라고 할 만큼 그 코드에 들어가면은 뭐 합리적이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 정치인이 있어 보입니다. 진짜 의심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드를 왜냐하면 사드라는 용어가 정치권 내에서 나오지도 않을 때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그 정보와 무슨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때 내가 그 대목을 의심했었지. 저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결정은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무슨 이익이 생겼대요? 정권의 이익? 문재인 정부에게 이익이 지소미아 파기에서 생긴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아마 지금 조국 후보자 건을 이거로 덮었다라고 물타기를 생각하고 한다? 하는 국면 전환.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럼 저쪽에서는 수도 없이 할 것 같아. 미국이 여기다 꽂아놓은 빨대가 수십만 개인데 나경원스럽네, 정말. 그거를 가서 설명을 하면 야 그럼 조국을 살려야지 우리 같이 한번 조국을 살리자 그러고 까짓거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전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미국 없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분명히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좀 이미 비건도 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뭐 걱정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액션자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아마 이거랑 저는 세트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르무즈는 받고 대신 지소미아 파기하는 걸로 한다는 식의 어쨌거나 외교는 조금 말씀드렸지만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킬 건 지키고 내줄 건 내주는 상황은 가능하지만 여기다 조국 그 후보자를 밀어넣고 셈을 하는데 미국이 이걸 따라준다? 저는 뭐 그거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 친미적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친일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서시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우방국은 미국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홍준표도 그 비슷한 말을 했대요. 혹시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홍준표가 여지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조국 그 후보자 지금 논란 이거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저쪽 일부의 사고란 얘기. 네, 그건 이제 전 상상력이 아니고 지금 하신 이 모든 그 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카톡용이라고 봐요. 카톡용.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퍼뜨리면 또 예. 그걸 보면서 광분하고 믿으실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용으로 하는 거지. 가짜뉴스용이다?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설마 아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정론관 브리핑 있잖아요. 각 당 대변인들이나 의원들이나 가 정론관 브리핑 하잖아. 그거를 유튜브용으로 브리핑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화당인데 40분을 해. 대변인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근데 지난번에 브리핑하러 갔다가 기다리다가 내 대변인실로 철수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한참 놀다 갔는데 그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40분을 하느냐? 자기 지지자들에게 유튜브용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국회에 딱 마크 앞에서 하니까 훨씬 공신력도 그리고 있고. 문을 닫아. 정론관 보통 문 열어놓고 하잖아. 그렇죠, 예. 다음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문을 닫아 일단.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명 정도. 막 찍어. 그래가지고 뭐 뒤에 누가 기다리거나 말거나 한 40분을 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은 받아 적습니까? 기자들이 뭘 받아 적어요. 받아 적기는. 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이 보니까 센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걸 다 뿌리는 거야. 유튜브 카톡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센 얘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 유포하는 용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지소미아 파기. 굉장히 그 앞으로의 그 전국의 변수가 될까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려한 대로 이 이슈가 체인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건지. 좀 결연한 의지를 밝혔고 아베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그 다음 수순이니까 거기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이미 입장을 정한 것 같고. 네. 미국은 왜 이 한일 이런 동맹, 한미일 동맹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질까요? 관심을 왜 안 가지겠어요? 다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덜 하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지난 일인데 뭐.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는 방관하는 것이다.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옛날에 이제 냉전 시대는 소련 밑으로 줄 서거나 미국 밑으로 줄 서면 인생 행복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스가 알아서 해주시는. 꼭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네. 누구 밑에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은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부에서 그 아래에서 원조도 받고 뭐 하여튼 재벌도 피우고 어쨌거나 그래서 나라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네. 독재까지 인정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편해 그냥 미국 막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네. 자주권은 좀 없지만 시킨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했는데 지금은 다중의 시대로 다시 깨지는 거죠. 미국이 내가 뭐하러 니들까지 돈을 다 대줘야 돼. 아 싫어 나도. 중국도 그러고 모든 이런 체계가 느슨해지면서 각국이 서로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고 네네. 특히나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서 미국이 제조업 자체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 나라가 뭐 쇄국까지 가진 않지만 예전처럼 이제 막 쭉 뿌려놓고 전 세계 세계화의 시대는 점점 한 말 지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등거리 다자 외교를 할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미일 동맹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천년 만년 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히나 민주당 정부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판을 키워가야겠죠. 이제 뭐 정말 말 그대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지를 딱 구분해서 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진짜 내일 북한에서 미사일 진짜 한 방 쏘면은 진짜 일본 후달리긴 하겠네요. 어?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쏘는 미사일들은 네. 단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정권에 없는 미사일이고 네. 일본이 그 공포를 느끼는 거는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거지. 위로 지나가는. 예전에 ICBM 실험할 때 경보 울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예. 그거는 일본 여론이 굉장한 위협을 느껴서 사실은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도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쉬울 텐데 네. 당황스럽고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는 좀 보수 세력이 좋아할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지소미아도 파겠는데 미사일 쏘면 안 돼 지금. 오히려. 절대 안 돼. 그리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 끝이 난. 끝났죠. 끝났어요. 북한에 끝났고 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끝났을 거야. 아 어제 끝났나 오늘 끝났나? 아마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 시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는 막 얘기하진 않았지만 내심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바라던 바 아니에요. 중국은 말했죠.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북중러 한미일 이 구도는 이게 이제 이른바 신냉전 구도인데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럼 남북 관계 절대 안 풀리고 우리가 무슨 평화협력의 그런 뭐 교량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불가능해져요. 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에 갇히게 되면. 근데 오늘 나경원 그런 얘기 했더만 지소미아 파기하고 북중러로 가자는 거냐. 근데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구도는 북중러 한미일 이 신냉전 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신냉전 구도에 갇히면 우린 발전이 없어. 그렇지. 일단 안보 문제는 둘째치고. 하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결과는 WTO 체제의 사실상의 해체일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이제는. 다 그냥 국익에 이초해가지고 오히려 자유무역, 공정무역이 아니고 다 보호무역 장벽 세우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수를 증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수출이 국익에 이렇게. 기초해서 경제도 하고 외교도 해야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예측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지소미아 파기 충격, 한국의 즉각 항의 믿기지 않는다. 한국 제가 아까 자세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수고 그래요? 아내를 봐야 된다. 요거 자체는 예정돼 있는 반응이죠. 아니 뭐 그쪽도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예측은 못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지금. 글쎄요. 미국을 예측 믿었겠지. 못했을 리는 파기하고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시나리오는 둘 다 만들어놨겠죠. 아니 저걸 항의한다는 게 웃긴 건데 저 협정의 내용 속에 일방이 일방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왜 항의를 해? 안 하겠다는데. 아니 지금 반도체 부품도 하나 팔기 불안한 나라한테 무슨 안보 정보를 요구를 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보는 경제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개판 쳐놓고 위에 있는 걸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삐지거나 화나서 일본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 다만 바둑 같은 거예요. 서로 한 수씩 두는 거예요. 줬으면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거지. 이랬으니까 이제 뭐 아주 웃장 까고 한번 서로 도끼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섣불리한 결정이거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침착하게 서로 한 수씩 대응해 가는 것이고 이게 또 국제 게임이기 때문에 룰에 맞게 그러다가 일본이 또 이렇게 쓱 한 발 물러서면 저희도 또 한 발 물러서면서 네. 그래 뭐 징용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물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뭐 진짜 다리 끊고 불 지르고 배수진 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꼭 자, 알아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한 수 뒀잖아요. 다음 수는 일본이 무슨 수가 나올까요? 근데 저는 일본이 또라이 깔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아베가 그냥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하고 지는 예. 빵이 돌아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걸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비자. 근데 이제 아니 그 관광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근데 일본과 한국의 교역량에서 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관광이 그 타격을 주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광범위한 교류에서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상징성은 있지만 타격 자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붙으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 수출입에서 전면적으로 붙어서는 좋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 네네. 우리가 일방으로 때리면 일본이 맞고 아이고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대마도 100길 끊긴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무너질 일은 절대 그럼요. 아니라는 것. 네네. 대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 그런데 오늘 이 지소미아 파기를 기업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부품 국산화 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약간 뭐 이런 계획이나 저런 걸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고 아 이건 그냥 부품 국산화 그냥 예정대로 추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근데 그것도 뭐 이미 나와 있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을 옮겨서라도 한국에 수출을 하고 그걸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업체들이 특히 기업들이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긴장을 높이고 갈 것이라는 점은 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오래된 그 약간 속담 같은 말 중에 나의 오른팔을 내어주고 적의 심장을 노려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정말 좀 심각하게 마음을 먹고 팔 하나 내어줄 거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진짜 심장을 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뭐 너무 한편으로는. 걱정할 거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카드는 서로들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 이게 순망치 안의 관계인 면도 있어요.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게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린 거거든.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린 거거든. 때문에 이게 뭐 돌이킬 수 없는 양국이 거의 뭐 이제 단교하고 무력 충돌 일보 직전으로 가는 뭐 그런 걸로는 가지 않을 거고. 아베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제 지소미아 협정의 파기라는 거는 다른 뭐 지금 뭐 그 수출 규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다른 개념이다. 예, 그런 이제 카드를 우리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내의 여론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본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인 여론의 동요 이런 게 심하거든. 특히 일본 열도 위를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거 한번 쏘고 나면은 예. 그 정도 기술은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 일본 내의 여론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나 이 충돌이 조금 장기화될 상황을 보이면서 일본 내 여론들도 처음에는 뭐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찬성 여론도 높고 하다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물꼬가 튀지 않을까 싶고 너무 그렇게 뭐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뭐 무파심이죠, 뭐. 적당한 펀치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만약에 파기를 안 하고 어쨌든 연장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도 참 우리로서 난감한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난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드가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국내 여론도 나빠질 거고
그랬을 텐데 저거는 뭐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안보협력국이 아니라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파기를 안 하고 연장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환영 성명을 낼까요? 비판 성명을 낼까요? 비판. 비판. 이렇게 될 거 왜 까불었냐 이렇게 내겠죠. 무조건 찬성해도 비판, 답은 반대도 정해져 비판. 있어요. 한국당이 무슨 환영을 해요. 예. 어떤 경우에도 안 하지. 그 단초가 이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못난 습성을 갖고 있는 게 예. 아까 사드 얘기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했었잖아요. 북핵 실험 직후에. 그때 그래도 그때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성명을 내는 게 맞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하지 않았거든요. 빈정거리고 예, 그때 그 태도가 똑같이 됐겠죠. 연장했어도.